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송담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박수영이라고 합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7, 80대 어르신을 보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인지 기능의 저하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질병을 치매라고 하는데요. 그런 치매 환자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치매 국가 책임제라고 하는 사회적인 관심이라던가 이슈 이런 걸로 인해서 노인성 치매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비교적 젊은 나이에 발병을 하는 초록이 치매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초록이 치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노인이 걸리는 병이라고 알고 있는 알츠하이머 치매. 그러나 그 병을 처음 알게 된 건 한 50대 여성 때문이었습니다. 1901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한 병원에 52세 여성이 입원을 합니다. 그녀는 남편이 외도를 한다고 망상이 심했고 기억 장애와 함께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시 그녀를 진찰한 의사 알츠하이머 박사는 그녀에게 이름을 써보라고 했지만 그녀는 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이후 그녀의 증상은 점점 악화됐고 5년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알츠하이머 박사는 사후 기증된 그녀의 뇌조직에서 새로운 병리 소견을 발견했고 박사의 이름을 따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이름 붙여졌습니다. 자, 치매는 노인에게만 오는 병이 아닌 겁니다. 경기도 안양의 한 요양시설. 고종순 씨는 시간이 날 때마다 이곳을 찾는다. 목사님 잘 알아봐. 남편을 보기 위해서다. 밥 먹었어? 많이? 남편 신승주 씨는 1년 전 이곳에 입원을 했다. 3년 전에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보니까 이상하게 옷을 막 거꾸로 입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MRI 찍고 막 검사했는데 저기 알츠하이머 인지 장애 그 판정을 받았어요. 신주 선생님이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뭐 우리 야원에서 제일 인기가 많아요. 안동 여기서 한번 노래 한번 하실까? 첫눈이 내리는 안동강역 곁에서 평소 노래하는 걸 좋아했던 남편. 그런 남편을 보는 아내는 눈물을 감출 수가 없다. 이제 58세인 남편 신승주 씨. 그는 치매 환자다. 이번 시간에는 초록이 치매란 무엇인지, 그리고 초록이 치매 환자는 얼마나 많이 발생을 하는지, 초록이 치매 환자의 특징, 그 다음에 치매를 조기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매 환자를 대하는 바른 자세에 관한 것들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초록이 치매를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치매라고 하는 질병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 치매라고 하는 거는요. 선천성으로 생긴 질병이 아니고요. 후천적으로, 즉 이전에는 정상이었고 괜찮았는데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뒤늦게 발생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후천적으로 기억력을 포함한 진압력이라던가 언어 능력, 집중력, 실행 능력 이런 거에서 하나 이상 기능이 저하되고 떨어지고 이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생겨서 그 상태가 지속적일 때 우리가 치매라는 진단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치매 같은 경우에는요. 치매와 관련된 이런 인지기능의 저하로 인해서 일상생활 이런 것들이 어려움을 느낄 때에는 이미 한 20년 전부터 뇌의 변화가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치매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초록이 치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초록이 치매라고 하는 거는 노년기 이전에 그래서 주로 40대 그래서 50대에 흔히 발생을 하게 되는데 65세 이전에 나타나는 치매를 연령의 발병 연령에 따라서 초록이 치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록이 치매를 조기 발병 치매라고 하기도 하고요. 조발성 치매라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록이 치매는 즉 젊은 치매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주로 40대에서 50대에 발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왕성한 사회경제적 활동을 해야 하는 나이에 발병함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받는 충격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직업이 단절되고 가정 경제에도 어려움을 처하게 되고요. 주로 이 초록이 치매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치매 환자를 돌봐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는 또 자녀들이 아직 어려서 이런 양육의 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발생하기 때문에 환자와 보호자가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좌절감 이런 것들은 정말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럼 이렇게 치매 환자 수가 그럼 얼마나 초록이 치매 환자가 얼마나 많을 것이냐 이것도 많이 궁금해 하시죠. 그래서 2019년 조사에 따르면은요 65세 미만 치매 환자 수는 약 8만 명이 되고요. 이 수는 전체 치매 환자의 한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수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초록이 치매의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이 치매는 노인성 치매와 다른 여러 가지 좀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요. 조기 발견이 어렵다는 겁니다. 노인성 치매에 비해서. 그래서 젊은 사람에게 치매 진단이 늦어지기 쉬운데 그 이유는 우선 치매가 젊은 사람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치매라고 하면 노인에게 생기는 질병이라고 많이들 알고 있죠. 그래서 인식 개선이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40대, 50대 이런 연령층 같은 경우에는 되게 직장을 다니고 있거나 가정을 돌보고 있어서 인지 기능이 저하가 되면 이런 실수가 나타나게 되고 쉽게 눈에 뜰 것으로 보통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로는 일에서 실수가 계속되거나 집안일을 소홀하게 되더라도 대부분 치매 때문이라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합니다. 의료인들조차도 젊은 층에서 인지기능의 변화가 있거나 정서적 변화가 나타나게 되면 치매를 딱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 영향 또는 우울증, 갱년기 증상 이런 걸로 인해서 잘못 판단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초록이 치매의 특징의 가장 첫 번째는 조기 발견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또 두 번째 특징은요, 우울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초록이 치매의 증상은 노인성 치매와 약간 다른 부분이 사실 이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치매 검사를 해야지만 진단을 받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억이 좀 없어지고 계산이 잘 안 되고 단어가 잘 생각나지 않아도 나이가 들면 다 이렇지 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나이가 많아서 노인이면 다 그렇지 깜빡깜빡하지 이 정도는 안 되겠지라고 스스로 이제 받아들여 줄 수가 있는데 초록이 치매 환자들은 이제 한창 사회활동을 해야 되고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 40대, 50대 초반 이런 연령이기 때문에 내가 왜 이러지? 이건 아닌데? 라고 본인이 느끼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족들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 왜 그래? 왜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고 진짜 이상하네? 당신 진짜 뭐야? 치매 아니야? 라고 이렇게 가족들에게 타박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초록이 환자분들은요. 노인성 치매 환자인보다 우울감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경험을 하게 우울감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갱년기와 겹치게 되면서 우울감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록이 치매에서 우울감이 많이 나타난다고 했는데요.
문제는 실제 우울증하고 초록이 치매로 인한 우울감 이런 것들을 감별하는 게 전문가들도 정말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초록이 치매 증상이 매우 다양하고요. 초록이 치매는 노년기 치매의 가장 흔한 증상인 기억력 저하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더 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행동의 변화 또는 성격의 변화로 시작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노인성 치매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치매가 알츠하이머 치매이고요. 알츠하이머 치매의 가장 특징적인 초기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변화는 기억력의 저하, 단기 기억의 저하이지요. 그래서 주로 이제 기억력이 깜빡깜빡하는 거, 기억력의 저하 이런 것들을 주 호소로 해서 진단을 이제 받게 되는데요. 초록이 치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노인성 치매 같은 경우는 금방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억력의 저하로 시작이 돼서 기억이 깜빡깜빡해지면서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고, 그다음에 길 찾기가 안 되고, 그다음에 성격의 변화가 생기고, 그다음에 실행증이라고 하는 뇌의 지시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즉 행동을 잃어버리는 그런 실행증의 순서로 일반적으로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는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초록이 치매 같은 경우에는 행동의 변화, 성격의 변화 이런 것들로 먼저 시작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록이 치매 환자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많이 변했다, 갑자기 화를 잘 낸다, 부정적으로 많이 변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한 초록이 치매는 노년기 노인성 치매에 비해서 치매 원인 질환 중에서 전두측두엽 치매가 특징적으로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전두측두엽 치매는 말 그대로 감정을 조절하는 전두엽, 즉 뇌의 요 앞부분을 말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언어를 담당하는 뇌의 측면에 있는 그런 측두엽이 손상되는 치매를 말합니다. 초록이 치매에서 전두측두엽 치매는 한 세 번째로 많이 생기는 치매인데, 전체 전두측두엽 치매라 따지게 되면 절반가량이 초록이 치매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력 저하나 판단력, 계산 능력, 언어 능력과 같은 인지 저하를 뚜렷이 보일 때는 물론이지만 이러한 인지 기능의 변화가 심하지 않더라도 이전과 명확히 다른 행동이라던가 정서, 성격상의 변화, 즉 감정 조절이 마음대로 잘 되지 않고 불같이 화를 낸다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초록이 치매를 한 번쯤 의심해 보아야 되고 정밀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록이 치매의 네 번째 특징은요, 진행 속도가 안타깝게도 빠르다는 겁니다. 치매를 진단을 받아도 한 10년에서 20년 후까지는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한 10년 이상 진행이 될 것이다, 천천히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신체가 젊으니까. 그렇지만 초록이 치매 경우에는 노인성 치매보다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도 그렇듯이 젊어서 진단을 받으면 빠르게 진행이 되잖아요. 치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기에 진단을 받고 빨리 치료를 받는 것이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초록이 치매의 특징은요, 가족력이 이제 흔하다는 겁니다. 가족력이 노인성 치매에 비해서 훨씬 높다는 뜻입니다. 초록이 치매 같은 경우에는 전두엽 치매라던가 알츠하이머 병을 앓은 가족, 친족이 있으면 유전될 확률이 노인성 치매에 비해서 2배, 많게는 4배가량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 내에 치매 환자가 있다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노인성 치매와 달리 초록이 치매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에 대한 것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치매는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앞에서도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 이유는 치매를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하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돌봄에 대한 비용, 시간 이런 것들을 줄일 수가 있고요. 초기 단계부터 약물 치료를 한 경우에는 5년 후에 요양시설에 입소할 확률이 절반 이상 감소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고 일찍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로 안타깝게도 치매를 치료하는 그런 약물은 아직 개발이 되진 않았지만 치매 진행을 늦출 수 있는 약물들이 개발돼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4가지 종류의 약이 개발이 되어 있고 아마 치매를 진단을 받으셨다면 표에 보이는 이 4가지 약 중에서 적어도 1개 이상은 복용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보시는 그래프는요, 약물 치료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그런 그래프인데요. 밑에 있는 그래프는 치료를 안 했을 때, 치료를 안 하게 되면 인지 기능이 급격하게 계속 저하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1년 뒤부터 치매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진행이 조금 좋아졌다가 다시 나빠지는 그런 경과를 사용하게 되고 처음부터 약을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효과가 커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진행을 지연시켜주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 차이를 나타나게 된다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해서 빠른 약물 치료를 하는 것, 치료를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퇴행성 뇌질환에 의한 치매는 비록 완치되지는 않지만 인지기능 개선제가 진행을 지연시키고 증상을 완화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치매 최고 예방법은 조기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치매 환자를 대하는 바른 자세. 우리가 치매 환자를 대할 때 어떤 자세,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것들을 환자의 입장에서, 가족의 입장에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환자는 어떤 심정일까요? 치매 환자는 아무도 아무것도 모르지 뭐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치매 환자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누구보다 나의 질병에 대해서 나의 기능이 저하되는 거에 있어서 가장 걱정이 되고 괴롭고 뭐 이런 것들이 본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를 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공감하는 것, 상대방의 행동, 마음 이런 것들에 대한 공감부터가 치매 환자의 돌봄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의 입장에서 보는 마음과 태도가 돌봄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치매 환자의 속마음 잠깐 살펴볼까요? 치매 환자를 공감하기 위해서는 치매 환자는 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환자는 굉장히 다양한 감정들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초록이 치매 환자 같은 경우에는 주로 내가 또 실수하면 어떡하지? 정신을 바짝 차리자. 왜? 가족들한테 굉장히 많은 타박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울감과 더불어서 이런 수치심 같은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되고요. 그 외에도 아예 혼나느니 내가 말을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의욕의 저하라던가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되지? 라는 불안감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런 우울감 뭐 이런 증상 감정들을 많이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럼 가족들은 어떨까요? 제가 만나본 초록이 가족분들은 대부분 배우자의 치매 앞에서 자존심이 굉장히 많이 상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많이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배우자의 흐트러진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지 않고요. 친구나 친척들에게는 더더욱 보여주고 싶지 않겠죠. 자존심이 상한 그래서 노인성 치매보다 주변에 오픈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이외에도 주로 내가 과거에 너무 속을 썩여서 특히 이제 남자 배우자인 분 같은 경우에 그런 미안한 마음을 더 경험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죄책감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초록이 치매 같은 경우는 노인성 치매와 달리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자녀들이 있는 경우가, 아직 제가하지 않은 자녀들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자녀들은 환자, 배우자뿐만이 아니라 이 자녀 입장에서도 굉장히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본 대상자 같은 경우는 엄마의 치매로 인해서 결혼을 포기한 그런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연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많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초록이 치매 같은 경우에는요, 환자를 돌봄을 부모의 마음에서는 그런 돌봄에 대한 것들을 어린 자녀한테 맡기고 싶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가 감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이거를 감당을 하다 보니까 한창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데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요. 그로 인한 부담감, 그다음에 사회생활에서 위축감, 이런 것들을 문제를 당면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환자는 환자대로, 그다음에 치매 환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환자대로, 가족은 가족대로 다양한 마음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마음이 드는 건 어쩌면 당연한 걸지도 모르죠. 그래서 나의 감정, 환자와 대할 때 나의 감정을 개입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환자를 받아주고 환자의 마음에 공감해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 치매 환자를 대할 때 있어서 자세 두 번째는요, 환자의 남아있는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치매 환자도 할 수 있는 것이 많고 하고 싶은 것이 많다는 것을 이해하고 환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잔존 기능을 최대한 유지시켜 주어야 합니다. 환자의 남아있는 기능에 그래서 관심을 갖고 배려하고 존중해 준다면 환자는 실제보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우리도 인정을 받지 못하면 살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더군다나 치매 환자 이런 가족의 사랑, 관심,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초록이 치매 환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초록이 치매는 노인성 치매에 비해서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많고 젊은 치매일수록 우울증이라던가 갱년기 증상, 피로, 같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어렵고 상당히 진행된 뒤에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년에 비해서 뇌세포의 손상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증상도 급속도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되는 그런 증상이 있다면 꼭 정밀검진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방금 설명드렸지만 치매는 가족의 사랑, 관심,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치매 환자를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